안녕하세요, 원장입니다. 오늘 뭐 팔자걸음 좋은지 나쁜지, 뭐가 팔자걸음인지 기준이 없죠, 사실. 그 다른 유튜버 중에 뭐 물리치료사분이 얘기한 것 중에 팔자걸음이 좋다는 식으로 얘기한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외로 맨발 달리기나 뭐 트랜스 워킹 하는데 보면 약간의 팔자걸음이 좋다는 얘기가 써 있는 게 있는데 팔자걸음이 어디까지 팔자걸음인지 그것 좀 기준이 명확치는 않아요. 팔자걸음 운동을 하다 보면 팔자걸음 예방하는 운동은 없고, 사실 일단은 보행 패턴 교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스쿼트 패턴이 뭔가 잘못된 패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뭐. 근데 보행을 처음부터 다시 하기 힘들잖아. 물론 그런 컨셉의 운동도 있죠. 뭐 그 정상 아동 발달 따라서 만든 그런 DNS나 뭐 GFM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미 보행이랑 섰다는 게 굉장히 운동학 관점에서 크거든요. 되게 어려운 거고 되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의 운동 주추나 머리가 정상 아동 발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보행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것보단 이미 가능한 보행을 가지고 좋은 보행을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해보면 보행 패턴 교정하는 게 굉장히 맞고, 우리가 막 대단히 그냥 엄청 양반 팔자 같은 정말 극단적인 팔자걸음은 확실히 좀 뭐 내측관근을 강화시킨다든가 뭐까지 운동이 있는데, 사실 그거보단 그 고관절을 더 많이 타요. 팔자걸음이라 보면 우리가 보통 양반걸음 생각해서 그냥 많은 팔자걸음은 정말 그런 분들 있죠. 좀 저처럼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간 분들이 더 많기도 하고, 오히려 고관절이랑 연관이 많아서 여자분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팔자걸음이 있고, 근데 그 여자분들 중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발레나 무용하시는 분들 팔자랑 그냥 일반 그 아치가 무너진 팔자랑 달라요. 그 발레 하시는 분도 팔자걸음 좀 하거든요.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어를 잘 쓰면서 그 발레 동작 연습하다 보니까 팔자가 된 거라 동작이 잘 나오고 보행도 잘 나오는데 그냥 단지 모양이 팔자인 거고, 안 좋은 팔자걸음은 이제 팔자걸음에 의해서 몸이 이렇게 많이 망가지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고관절이랑 중둔근이 연관이 많고,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건 한쪽만 팔자인 경우가 엄청 많아요. 특히 걸을 때 보면 여기서 이게 발이 아침 한 발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발이 이렇게 들면 이렇게 돌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한쪽 엉덩이나 골반이 이제 삐뚤어지거나 고관절이 뭔가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대부분 이상근이랑 중둔근 운동을 하면 많이 좋아지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팔자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극단적인 팔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왜 약간의 팔자가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마라톤 하거나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팔자걸음이 없죠. 왜냐하면 팔자걸음이 좋고 나쁘고 뭘 기능적 맞고 떠나서 달리기에서 팔자걸음 하는 건 그건 힘의 누수예요. 기록이 떨어지겠죠.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11자가 좋으냐 하면, 11자로 해서 뭐 빨리 달릴 수 있지만 11자걸음 했을 때 무릎이 안 아프다 할 수는 없죠. 뭐 마라톤 선수가 자기 계속 요걸로 이렇게 마라톤에서 기록을 단축했지만 어느 날 팔자로 걸어보니까 무릎도 안 아프고 너무 좋아, 이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결국 자기가 운동하면서 목적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왜 맨발 걷기나 왜 트랜스 워킹 같은 데서 팔자걸음이 좋냐고 그러냐면, 구조적인 게 약간의 팔자가 좀 더 그 기능학적으로 맞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발을 볼까요? 저는 이제 달리기를 많이 해서 11자를 이렇게 맞추는데, 이 11자 기준도 우리가 보통 발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11자를 하면 약간 팔자가 돼요. 걷기나 트랜스 워킹에 얘기하는 팔자는 요 엄지발가락 요 정도 수준에서 약간 벌린 요 정도거나, 요 안쪽 일자에 맞춘 요 정도고, 그리고 발 교정하는 데서는 11자 맞추라고 하면 여기 일자로 맞추라고 그래요. 그럼 약간 오히려 내반슬 정도 되게 이렇게 돼요. 약간 안짱다리처럼. 안짱다리처럼. 근데 사실 여기 기준으로 하는 건 달리는 사람들 기준이에요. 이게 달리기를 하려면 이렇게 해서 발가락에 짐을 다 차고 나가야 달리기 속도도 좋고 힘의 누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체중을 보면 체중이 보통 이게 경골이 있고 비골이 있어서 내가 외가가 되는데, 체중 한 80%가 내가로 떨어지거든요. 여기가. 또 거골이, 발목 관절인 거골이 관절 이루는 대부분이 한 절반 이상이 경골이랑 많이 붙어 있고 비골이랑 붙어 있는 건 좀 작아요.
그 힘이 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엄지발가락 힘이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가는 게 더 그 발목이 움직이기 편하지 않나 싶어서 그 발구름을 강조하는 트랜스 워킹 같은 데서는 이게 약간 엄지발가락 하나 정도 5도 10도 정도 약간 팔자가 몸에 좋다고 그러거든요. 자연스럽다고. 이걸 오래 걷는 거랑 경기에서 하는 건 다른 거죠. 경보 선수 중에도 팔자는 없을걸요? 왜냐면 이렇게 걸어서 발로 집을 빨리 차고 나가야 되니까. 중요한 건 엄지발가락이죠, 사실. 그래서 이걸 발가락으로 치면 우리가 발가락에 힘 쓰는 게 사실 요 1, 2, 3번이 체중의 80%를 받고 요거 그냥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5번째, 5번째 발가락이랑 4번째 발가락 같은 거 잘려도 움직임에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번호를 먹이라 그러면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 왜 합이 안 맞냐는데 그건 건 둘째 치고 그 정도로 이제 이 정도가 더 강하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레이트 토라 불리는 이 그레이트 토가 정말 영어가 말을 잘 지었는데 그냥 엄지발가락 커서 아니고 정말 위대한 엄지발가락이에요, 진짜. 발 관련한 데서 이제 이거 잘려도 엄지발가락 있으면 뛸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엄지발가락 힘이 제일 중요하고요. 반대로 옛날에 흑인 노예들이 미국에서 이 나쁜 백인 새끼들이 엄지발가락을 잘랐대요. 그러면 걸을순인데 달리질 못한대요. 도망 못 가게. 그 정도 엄지발가락이 중요합니다. 엄지발가락으로 차고 나가는 힘이 보행이랑 달리기에서 중요한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엄지발가락이 그래서 보통 팔자걸음 있는 분들은 이렇게 되는 만큼 엄지발가락도 무지개반증이 많이 생겨요. 반대로 엄지발가락이 바르게 돌아오면 보행에서도 팔자가 어느 정도 안으로 좀 돌아오고 보행에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엄지발가락을 살리는 게 일단은 팔자걸음 보행에서 1번이 아닐까 싶고 그 외의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행 패턴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 거는 이제 고관절과 골반을 맞추는 쪽으로 운동을 진행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발이랑 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는 안 하죠. 사실 발이랑 발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정형외과에 가서 검진을 받았거나 의사님께 진료를 봐야겠죠. 발이랑 발 문제가 다른 습관에 대해서 결과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발 자체에 이상이 있다면 그건 뭐 선천적인 거나 기형이겠죠. 강남역에 가면은 강남역에 가면은 되게 사람들 걸을 때 보면은 운동화 신고 진짜 완전히 그냥 이렇게 양반다리 해가지고 팔자걸음 막 걷는 사람 되게 많거든. 네. 그렇게 걷는 사람 도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그런 패턴들이 생겨서 그런 식으로 걸을까? 생각보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질수록 코어가 약해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어. 한 번만 다시 뭐라고? 아니 그게 우리가 보통 허벅지 근육이랑 코어 근육이 약해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발을 모으는 것도 힘이 들어야 되는데 발을 모으는 근육이 보통 고관절을 모으는 거거든요, 사실. 발목을 모으는 게 아니고 다리가 붙들려서 움직이려면 그게 이제 다리를 모아주는 근육이 뭐 내전근도 있지만 사실 허벅지 안쪽에 있는 내전근, 뭐 대퇴사근에서 내측근근이랑 그 다음에 코어에서는 장요근 같은 게 그런 버티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운동 안 하면 점점 팔자 되는 수밖에 없지 뭐. 정상 체형인데 그렇게 팔자걸음이 심하다면 그렇고 그 외에는 이제 나처럼 뚱뚱할수록 팔자걸음이 더 많이 돼. 왜냐면 본인이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 COG를 넓게 잡으려고 분산시키거든. 우리가 아는 형님 걸음이 보통 팔자걸음에 약간 뒤뚱뒤뚱하는 그게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지면을 넓게 쓰려고 그 발 사이 간격이 넓게 걷거든. 모델워킹이랑 정반대지. 모델워킹은 오히려 힐을 신고도 예쁘게 보이려고 오히려 캐더크라고 이렇게 교차해서 걷거나 거의 일자로 걷잖아. 근데 그것도 모델워킹이 좋은 게 아니고 모델워킹은 옷을 덮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걷는 거고 그 모델워킹 연습한다고 몸이 좋아지진 않겠지. 뭐 교정 효과는 있을 수 있지. 뭐 보통 사람들이 왜 팔자가 되냐면 그 가지각색으로 사연이 다양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나라는 양반다리하고 뭐 서양 애들 의자에 앉아서 뭐 다리 모양 예쁘다고 하지만 서양 애들 팔자걸음 심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운동한 분들도 팔자걸음이 있어요. 그리고 보행 패턴이 한번 바뀌면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도 그냥 뭐 팔자걸음이 있다는 얘기는 팔자걸음 자체가 지면을 넓게 쓰려고 하는 의미가 강하고 지면을 자기가 마른 체형인데 지면을 넓게 쓴다는 얘기는 뭔가 발목이나 고관절 불안하다는 얘기는 허벅지나 뭐 내전근이나 코어 근육이 뭔가 일을 잘 못해서
그 COG를 좀 넓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발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엄청 많이 인지하고 있거든요. 발, 발목, 발가락의 지면을 인지하면서 나오는 안정감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불안하다는 느낌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지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거 이제 안정적으로 못 느끼는 건 이제 근육 얘기가 크겠죠.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좋은 질문했는데요. 제가 너무 대충 대답한 것 같아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이제 뭐 팔자와 관련된 운동, 뭐 물론 전에 영상 중에 힙스러스터도 팔자에 도움이 되지만 아무래도 뭐 엄지발가락 운동시킨다 그러면 뭐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랑 그 다음에 보행 패턴에 관련된 운동을 몇 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